가을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우는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켰다. 요즘 들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55의 나이. 중견 건축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는 정우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했다. 아내와 대학생 딸 하나, 그럭저럭 괜찮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정우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80세의 아버지 박용택. 평생을 고집불통으로 가부장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짓눌러온 사람. 정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올리면 항상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다. 한 번도 웃으며 안아준 기억이 없었다. 성적표를 받아오면 칭찬 대신 더 잘해야 한다는 꾸중이 돌아왔고,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그래, 당연한 거지 라는 무뚝뚝한 반응뿐이었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정우가 원하던 미술대학이 아닌 아버지가 정한 공과대학에 가야 했다. 예술로는 밥 못 먹어 라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정우의 꿈은 그렇게 꺾였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우가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집안이 변변찮다며 반대했다. 결국 정우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다행히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았지만 정우는 평생 그때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러던 중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와 정우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 어머니가 달래고 정우가 폭발할 것 같으면 어머니가 말렸다. 어머니 덕분에 그나마 가족의 형태가 유지됐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더 이상 그들 사이를 막아줄 사람은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정우와 아버지는 크게 싸웠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긴 것이 발단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 했고 정우는 형제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아버지야말로 왜 혼자 결정하려고 하세요? 어머니는 아버지 혼자만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놈이 지금 버릇없이 버릇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족들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다 결정하고. 뭐? 이놈이 감히 그날의 싸움은 지금까지 쌓였던 수십 년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다. 정우는 평생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고 아버지는 아들의 불효를 탓하며 소리쳤다. 결국 정우는 이제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의 집을 나섰다. 그리고 정말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 동생 정민이 가끔 아버지 안부를 전해왔지만 정우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아버지가 있는 보험가에 가지 않고 처가에 갔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말리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다. 정우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생 정민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여보세요? 형, 정민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뭐? 지금 국립의료원 응급실에 계셔. 의식이 없어. 형, 빨리 와봐. 전화를 끊고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의 소음들이 멀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 부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3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 미워했던, 아니 싫어했던 아버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 걱정되는 건 아니야. 그냥 놀라서 그런 거지.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엑셀을 밟는 발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국립의료원에 도착한 정우는 응급실로 뛰어갔다. 거기서 동생 정민과 막내 동생 정현을 만났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다. 형, 정민이 다가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침에 이웃 할머니가 발견하셨대. 현관문이 열려 있고 아버지가 쓰러져 계셔서 바로 119를 부르셨어. 의사는 뭐래? 정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대신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뇌출혈이래. 수술은 했는데 의식이 돌아올지는 모른대. 정우는 숨이 막혔다. 지금 어디 계셔? 중환자실. 면회는 1시간에 5분씩만 가능하대. 간호사가 다가와 면회 시간이라고 알렸다. 정우는 동생들과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정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정우는 아버지를 보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너무나 작아 보였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호스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 창백한 피부. 이것이 그토록 크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인가.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주름투성이에 핏줄이 튀어나온 늙은 손.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아버지.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그저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다. 5분은 금방 지나갔다. 간호사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중환자실을 나왔다. 폭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하지만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을 다 한 것이다. 정우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싫어했잖아. 3년 동안 얼굴도 안 봤잖아.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게 뭘까?
이 감정은 대체 뭘까? 이틀이 지났다.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기계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우와 동생들은 교대로 병원을 지켰다. 회사는 휴가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셋째 날 오후, 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우에게 말했다. 형, 아버지 집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수도관이 터졌나 봐.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어. 물이 새서 천장이 다 젖었대. 뭐? 지금 당장 가서 수리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여기 있어야 하고. 정민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병원을 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집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었다. 내가 갈게. 정우가 말했다. 형이?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내가 가서 해결하는 게 나아. 사실 정우는 병원에 있는 것이 힘들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다. 차라리 무언가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게 나았다. 그럼 부탁해, 형. 여기는 내가 있을게. 정우는 병원을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래층 주민이 나와 있었다. 60대 정도의 여자였다. 박용택 씨 아드님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어머니 장례식 때 받아둔 예비 열쇠였다. 문을 열자 축축한 냄새가 났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정우는 서둘러 수도 밸브를 잠갔다. 물은 멈췄다. 배관이 낡아서 터진 것 같네요. 정우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긴급 수리를 요청했다. 다행히 1시간 내로 기사가 온다고 했다.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집안을 둘러봤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집.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예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항상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지금은 깔끔했다. 아버지 혼자 사시면서 정리를 하신 모양이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 정민과 정연의 사진, 결혼식 사진, 손녀 사진, 하나같이 액자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정우는 의외였다. 아버지가 이런 감성적인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수리기사가 와서 작업을 했다. 생각보다 간단한 수리였다. 배관 연결 부위가 낡아서 교체하면 되는 일이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를 보내고 정우는 젖은 바닥을 닦았다. 걸레질을 하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이 부엌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시던 모습, 거실에서 동생들과 장난치던 일들. 하지만 그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고 계셨다. 아이들과 놀아주신 기억은 한 번도 없었다. 청소를 마친 정우는 집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조금만 더 둘러볼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혼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정우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TV, 소파, 작은 책장. 책장에는 신문 스크랩과 몇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건강관리법, 치매 예방 운동, 노년의 건강한 식사. 모두 건강 관련 책들이었다. 아버지도 나이 드는 게 두려우셨던 걸까? 부엌도 깔끔했다. 설거지도 되어 있고 식탁도 잘 닦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단한 반찬들과 우유, 과일이 있었다. 혼자 사시면서도 제대로 챙겨 드신 것 같았다. 화장실을 지나 안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노인 특유의 냄새도 아니고 무거운 느낌도 아니었다. 그냥 아버지의 냄새였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옷장도 잘 정돈되어 있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선인장이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 아버지도 식물을 키우시는구나. 정우는 선인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선인장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식물. 어쩌면 아버지 자신을 투영한 것일지도 몰랐다. 책상 앞에 앉았다. 작은 책상이었다. 위에는 노인용 안경 하나, 볼펜 몇 자루, 그리고 공책 한 권. 낡고 손때 묻은 공책이었다. 갈색 표지에 특별한 표시도 없었다. 정우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그리고 첫 페이지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2년 1월 3일. 일기였다. 아버지의 일기.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일기를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 평생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는지 궁금했다. 정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3일.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 무릎이 또 쑤신다.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다. 정민이가 전화를 했다. 잘 지내냐고 물었다. 잘 지낸다고 했다. 사실 매일이 똑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산책하고 밥 먹고 TV 보다 잔다. 정우는 전화가 없다. 당연하다. 우리가 싸운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아내가 보고 싶다. 아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내는 항상 우리 사이를 잘 풀어줬다. 내가 답답한 사람이라는 걸 아내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도 평생 내 곁에 있어줬다. 고마운 사람이었다. 정우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하셨다고? 사과하고 싶었다고? 손이 떨렸다. 정우는 계속 읽었다. 2022년 1월 15일. 오늘 마트에서 정우 또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장을 보는 걸 봤다. 둘이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더라. 부러웠다. 나는 한 번도 아들들과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다. 잘했다고 칭찬도 못했다. 항상 더 잘해야 한다고만 했다. 정우가 미술을 하고 싶어 했던 걸 기억한다.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예술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랬던 것 같다. 아들만큼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우의 꿈을 꺾은 건 나였다. 그게 맞는 일이었을까? 지금도 모르겠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2022년 3월 2일. 오늘 정우의 생일이다. 55이 됐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생일 축하한다. 이 간단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우가 어렸을 때 생일에 케이크도 사주고 선물도 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아내가 다 준비했다. 나는 그저 돈 쓰지 말라고만 했다. 내가 받아본 사랑이 없으니 줄줄도 몰랐던 것 같다. 나의 아버지도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 그게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정우는 공책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후회하고 계셨다니. 사랑하고 계셨다니. 정우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똑같은 공책들이 더 있었다. 하나, 둘, 셋. 모두 5건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써온 일기들이었다. 정우는 하나하나 꺼내 읽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10일. 아내가 떠났다. 50년을 함께 살았다. 이제 혼자다. 장례식에서 정우가 울었다. 많이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장남이 우는데 아버지까지 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다. 누가 볼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아내야, 미안하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했다. 이제 정말 늦었다. 2020년 7월 20일. 정민이 애들을 데리고 왔다. 손주들이 크고 있다. 착하다.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전 같으면 엄하게 대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손주들에게만큼은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을 손주들에게는 해주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2021년 6월 3일.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혈압이 높다고 했다. 약을 먹어야 한단다. 그리고 담배를 끊으래. 담배를 50년 넘게 피웠다. 이제 와서 끊으라니. 하지만 의사 말로는 뇌졸중 위험이 크다고 한다. 아직 죽고 싶지 않다. 정우와 화해하기 전에는 한 번만이라도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담배를 끊기로 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2021년 9월 12일. 담배를 끊은 지 3개월이 됐다. 힘들다. 매일 피우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정우를 생각하며 참는다. 오늘 정연이가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막내 아들. 착하다. 나를 많이 걱정한다. 하지만 정연에게도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정연이 고등학생 때 성적이 떨어졌다고 한 달 내내 혼냈던 기억이 난다. 정연은 그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2021년 11월 25일. 정우의 딸 내 손녀 지수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정민에게서 들었다.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지수가 어렸을 때 한 번 안아준 적이 있다. 아주 작았을 때. 그때 지수가 나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난다. 지수에게도 다른 손주들에게도. 나는 무서운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그게 슬프다. 정우는 공책을 한 권 더 펼쳤다. 2022년 일기였다. 2022년 4월 8일. 오늘 TV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등산하는 프로그램을 봤다. 둘이 이야기하고 웃으며 산을 올랐다. 나는 한 번도 아들들과 등산을 가본 적이 없다. 정우가 중학생 때, 아빠, 같이 등산 갈까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나는 바빠서 못 가라고 했다. 사실 바쁘지 않았다. 그냥 귀찮았던 것이다. 그때 같이 갔더라면 어땠을까?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정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라면. 너무 늦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이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제는 정민과 정연만 온다. 정우는 오지 않는다. 정민에게 정우 이야기를 물었다. 잘 지낸다고 한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축하해 줄 수 없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는 것 정도 아들들과 상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했다. 그게 가장이라고 생각했다. 틀렸다. 가장은 가족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80이 됐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새해 소원을 빌었다. 정우와 화해하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기를 수십 번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까? 평생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 2023년 5월 14일. 어버이날이다.
정민과 정연이 카네이션을 가져왔다. 고맙다. 하지만 정우에게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당연하다. 어릴 적 어버이날에 정우가 손으로 만든 카드를 준 적이 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썼다. 나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다. 그리고 어디 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그 카드가 있다면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고 싶다. 2023년 9월 7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숨이 차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룬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래 살았다. 하지만 정우와 화해하지 못하고 가는 게 두렵다. 어머니, 내가 당신 곁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아들하고 왜 화해하지 않고 왔어? 라고 할까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평생 이어준 가족의 끈을 내가 끊어버렸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정민네 가족이 왔다. 손주들이 선물을 줬다. 목도리다. 따뜻하다. 저녁을 같이 먹으며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형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다고 했다. 정민이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봤다. 정민아, 미안하다. 내 형과 내가 싸워서 너도 힘들었을 텐데 가운데서 고생이 많다. 2024년 3월 19일. 요즘 자주 어지럽다. 두통도 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다. 검사 받는 게 무섭다. 큰 병이 나오면 어쩌나. 아니, 사실은 병이 생겨서 정우가 병문안을 올까봐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 비겁하다. 병을 핑계로 아들을 만나려 하다니. 하지만 만나고 싶다. 너무 만나고 싶다. 2024년 6월 2일. 오늘 동네 슈퍼에서 정우를 닮은 사람을 봤다. 심장이 쿵 했다. 혹시 정우인가 싶어 뛰어가려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정우를 보고 싶어 하는지.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 80살 노인이 아들 생각에 운다. 우습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올해도 정우는 오지 않았다. 3년이 넘었다. 정민에게 정우 이야기를 물었다. 가족들과 잘 지낸다고 한다. 딸 지수가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 벌써 그렇게 컸구나. 지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중학생 때였나? 이제 20살이 넘었다.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할 것이다. 2024년 10월 10일. 오늘 정우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수십 번을 지우고 다시 썼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어색하다. 평생 해본 적이 없는 말들이다. 결국 편지를 찢었다. 이런 어설픈 편지를 보내봐야 정우 마음만 불편할 것 같았다. 2024년 11월 28일. 건강이 많이 안 좋다. 어제 집에서 넘어졌다. 혼자 일어나는데 한참 걸렸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의사한테 가봐야 하는데 무섭다. 진단받는 게 무섭다. 정우야, 아빠가 없어지기 전에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2024년 12월 1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올해도 혼자 보내게 될 것 같다. 정민이 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아들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척하는 것이다. 사실은 외롭다. 너무 외롭다. 정우야,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었지. 나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가 몰래 사줬었다.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한다. 나도 사주고 싶었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다. 2024년 12월 15일. 아버지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다. 정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그리워하셨다니. 이렇게 후회하고 계셨다니.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니. 아버지, 정우는 소리 내어 울었다. 5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 아무도 없는 아버지의 방에서 정우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아버지는 사랑하고 계셨다. 다만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었다. 아버지 자신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후회하고 계셨다.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다. 자식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다. 정우는 다시 일기장들을 펼쳤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 화해하고 싶은 아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매일 그리워하며 사셨을까? 정우는 자신이 너무 잔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안부도 묻지 않았다. 그냥 미워하기만 했다. 내가 틀렸어.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정우는 깨달았다. 아버지만 틀린 게 아니었다. 자신도 틀렸다.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만 아버지를 판단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평생 엄격하게만 사신 분이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배우며 사신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셨다.
담배도 끊으시고 아들과 화해하려고 애쓰셨다. 하지만 정우는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정우는 일기장들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해가 지고 있었다. 정우는 일기장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병원으로 가야 했다. 아버지에게 가야 했다. 차를 몰며 정우는 계속 눈물을 닦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출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제발 아버지가 깨어나시게 해주세요. 정우는 기도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다. 한 번만이라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를. 병원에 도착했다. 정우는 뛰어서 중환자실로 향했다. 폭도에서 정민을 만났다. 형, 정민이 놀란 얼굴로 정우를 봤다. 정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대로야. 여전히 의식이... 정우는 정민의 말을 듣지 않고 중환자실 문 앞으로 갔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간호사에게 간청했다. 제발 아버지를 좀 봐야 해요. 제발요. 간호사는 정우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요. 감사합니다. 정우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대로 누워 계셨다. 하지만 이제 정우의 눈에 아버지는 달리 보였다. 무섭고 답답한 아버지가 아니라 외롭고 후회하며 자식을 그리워하던 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몰라 서툴렀던 한 사람. 정우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주름진 손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예요. 정우예요. 대답은 없었다.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아버지, 일기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모질었어요.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지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서운했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댔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어가면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죠. 표현할 줄 몰라서, 소통할 줄 몰라서 힘드셨던 거죠. 이제부터 잘할게요. 제가 먼저 다가갈게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눈을 떠주세요, 아버지. 5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간호사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조금만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환자분을 위해서. 정우는 할 수 없이 손을 놓았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봤다.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사랑해요.
정우는 중환자실을 나왔다. 폭도에서 정민과 정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형, 괜찮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일기장들을 꺼냈다. 이거 봐. 아버지 일기야. 정민과 정연이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펼쳐보더니 두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 응.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야. 세 형제는 폭도 벤치에 앉아 함께 일기를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났다. 아버지의 외로움이 후회가 사랑이 느껴졌다. 형, 우리 잘못했어. 정연이 말했다. 나도 아버지를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나도 그래. 정민이 말했다. 중간에서 형이랑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나도 아버지가 변하셔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아버지 입장은 생각 안 했어. 정우는 동생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모두 그랬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겠지? 그래. 아버지는 꼭 깨어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세 형제는 그날 밤 병원에서 함께 밤을 샜다. 교대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버지를 봤다.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은 표정이었다. 연세도 있으시고 뇌 손상이 광범위해서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버지가 오셨던 것.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 다쳐서 아버지가 업어주셨던 것.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오셨던 것.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었다. 아버지가 무섭고 답답하기만 했던 기억에 묻혀있던 작지만 따뜻했던 순간들. 기억나세요,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요. 아버지가 오셨었잖아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중학교 때 제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을 때도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앉아서 제 상처 보시던 거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대학 입학식 때도 오셨잖아요. 평소에는 안 입으시던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죠. 정민과 정연도 번갈아 가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 세 아들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누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겼다.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정우는 혼자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동생들은 집에 가서 쉬라고 보냈다.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제가 오늘 회사에 복직 신청했어요. 이제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 퇴근하고 올게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있을게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우리 같이 살아요. 제 집으로 모실게요. 아내도 찬성했어요.
손녀 지수도 좋아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대요.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날씨 좋으면 산책도 같이 해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거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눈 좀 떠주세요. 제발. 그때였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정우는 숨을 멈췄다.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움직였다. 분명히 움직였다. 아버지? 정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 보이세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눈을 떴다. 아버지, 정우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고 곧이어 의사가 왔다.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적이네요.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정우를 향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입술이 움직였다. 야,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지만 정우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네, 아버지. 저예요. 정우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제가요.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정우가 평생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진짜 미소였다. 3개월이 지났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정우의 약속대로 아버지는 정우의 집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했지만 가족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에서 아버지와 정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다. 정우야, 네, 아버지. 내가 미술을 하고 싶어 했었지. 정우는 놀라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 반대한 거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려라. 취미로라도.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지금 하는 일도 좋아요. 그리고 주말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 아버지 그림도 그렸어요. 보실래요? 정우는 일어나 방에서 스케치북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연필 스케치였지만 감정이 담긴 그림이었다. 아버지는 한참 그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 그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내가 감사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정우야, 네, 나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지. 정우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이제 말할게. 사랑한다. 너도, 정민이도, 정현이도 다 사랑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항상 사랑했다. 평생 사랑했다. 정우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정우는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주었다. 두 사람 모두 서툴렀지만 그 서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1년 후,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일요일, 정훈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정민네 가족, 정현네 가족, 그리고 아버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수가 다가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내일 대학교 축제인데 오실 수 있어요? 그래, 가야지. 정말요? 제가 동아리 공연하거든요.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꼭 갈게. 아버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전에는 할 줄 몰랐던 애정 표현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우가 밥을 떠서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가족들을 둘러봤다. 새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 모두가 모여 있었다. 내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께로 향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 가족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아버지, 정민이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끝까지 들어라. 내가 할 말이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고집 부리고 화내고 너희 마음 헤아리지 못했다. 그게 가장 큰 후회다. 하지만 너희가 용서해줬다. 다시 기회를 줬다. 그게 내게는 기적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식탁은 조용해졌다.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저희도 미안해요.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 맞아요. 정민이 말했다.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죠. 표현할 줄 몰라서 저희가 그걸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를 거예요. 정현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주들을 보며 말했다. 너희는 너희 부모님처럼 살지 마라.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라. 후회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아이들이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단풍이 물든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다. 예쁘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죠. 가을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우야, 네, 나 행복하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다. 정우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단풍을 보며 미소 짓고 계셨다. 저도요,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일기 읽어줘서 고맙다. 네, 내가 내 일기를 안 읽었으면 우리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다. 정우는 웃었다. 그러게요. 그게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그래. 말로는 못했지만 글로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이상하지? 아니에요. 이해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었다. 아버지, 응, 저도 일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중에 지수가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글로 남겨놔라. 말로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아버지. 그리고 정우야, 네, 말로도 자주 해라. 사랑한다고. 후회하지 말고.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매일 할게요. 아버지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그래. 그게 좋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문득 물었다. 아버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 네, 뭐든지요. 가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일이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희랑 여행 가고 싶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이요? 응, 바다 보러 가고 싶다. 너희 어렸을 때 한 번도 못 데려갔거든.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럼 이번 겨울에 가요. 남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그래, 좋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피곤한지 방으로 들어가 쉬셨다. 정우는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장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정우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주 듣는다. 그게 좋다. 아버지와 산책을 했다. 아버지가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겨울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다. 아버지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하신다. 꼭 모시고 가야겠다.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정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정우는 알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85이 된 아버지는 여전히 정훈의 집에서 살고 있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행복하게 지내신다.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다. 아버지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하신다. 손주들이 커서 이제는 증손주들도 생겼다. 정우는 주말마다 그림을 그린다. 첫 개인전도 열었다. 주제는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손,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그렸다. 전시회에 온 아버지는 한참을 그림들을 보시다가 정우를 안아주셨다. 자랑스럽다, 아들. 그 한마디에 정우는 울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아버지 방문 앞을 지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 일기를 쓰고 계셨다. 정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기를 쓰신다. 말로 못다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 그 일기에는 후회가 아닌 감사가 담겨 있을 것이다. 정우도 서재로 가서 자신의 일기장을 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일기를 쓰시는 모습을 봤다. 여전히 글로 마음을 표현하신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언젠가는 이별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서로 이해했으니까. 아버지의 일기가 우리를 이어주었듯 나의 일기도 언젠가 내 딸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때 딸아이는 알게 될 것이다. 아빠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사랑은 때로 서툴고 어색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 사랑이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다. 정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아버지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